지금껏 당신이 경험한 모든 것이 당신의 선택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어떤 것에 의해 당신 인생의 대부분이 조종되어 왔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더 나쁜 것은 그것은 당신이 버는 돈, 당신이 맺는 관계, 심지어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까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제가 당신이 항상 사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제가 매일 하는 일의 대부분이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불안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당신은 패러다임, 깊이 뿌리 박힌 습관, 믿음,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자동 반응하는 것들의 집합 아래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이나 이것이다 라고 결심하고 엄청난 동기를 느꼈지만 불과 2주일 만에 같은 틀에 갇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프로그래밍입니다. 이 패러다임은 당신이 의식을 갖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일부는 유전적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친척을 닮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당신의 환경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돈, 일, 성공, 사랑, 우리 같은 사람들에 대해 들었던 것 말입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아이가 중국어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자라면 중국어에 능통하게 되고 영어는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외부 입력이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번영과 가치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7살 때 돈은 더럽다. 부자들은 나쁘다. 열심히 일하고 현실을 받아들여라 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것은 돈에 대한 당신의 감정적 모국어가 되었고 35살이 된 지금도 그 언어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무의식은 이성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당신의 몸과 행동을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인 마음은 상상하고 추론하고 선택할 수 있지만 새로운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패러다임은 당신 몸의 진동을 익숙한 것으로 되돌립니다. 봉급 인상을 요구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오라고 말하거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생각할 때 위가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멈추라는 우주의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의 패러다임의 경보입니다. 위험, 이것은 내가 당신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패러다임이 어떻게 당신을 가두는지에 대한 완벽한 예였습니다. 저는 일찍 학교를 그만두고 있는 일자리를 모두 했습니다. 어느 날 워크숍에서 띠톱에 엄지손가락이 걸렸습니다. 가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아팠습니다. 그리고 더 아팠던 것은 제 자아인식이었습니다.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런 다음 토론토에서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빚을 갚고 교대 근무를 하고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돈이 더 생기면 바꿀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제 손에 Think and Grow Rich를 쥐어줄 때까지 말입니다. 그것은 충격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벽 뒤에 배선을 보았습니다. 제가 게으른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된 것이었습니다. 35, 40, 50살인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공감되십니까? 여러분은 돈을 저축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어느새 무심코 한 구매가 저축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파트너와 돈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말하지만 일이 진정될 때까지 계속 미룹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마음은 급해집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건강보험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여러분을 익숙한 곳에 머물게 하도록 설계된 자동 반응입니다. 익숙한 것이 답답할 수는 있지만 당신의 패러다임에게는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장의 불확실성보다 부족함의 안락함을 선호합니다. 자동적인 행동이 어떻게 지배하는지 증명하는 간단한 실험을 해보시겠습니까?
내일 이를 닦을 때 반대쪽 손을 사용하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이를 닦는 방법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몸이 아는 길에서 벗어났을 뿐입니다. 월급의 10%를 저축하거나 당신을 지연시키는 초대를 거절하거나 사과 없이 내 요금은 X다라고 말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함은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래된 습관이 잠시 통제력을 잃었다는 증거이며 바로 그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패러다임이 당신의 일상적인 성인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세심하게 관찰해 보십시오. 세 가지 전형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돈,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더 벌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와 같은 내면의 문구. 예상치 못한 입금이 들어오면 즉시 그것을 소비할 긴급한 청구서가 나타납니다. 시간, 당신은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피드를 스크롤하는데 40분을 보냅니다. 그것은 여가가 아니라 마취입니다. 자아 이미지, 거울을 보고 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재정적 결정은 이 생각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큰 승진이 오면 내가 누구라고 믿는지와 모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방해합니다. 실용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노트북을 구입하고 제가 7일 패러다임 감사라고 부르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간단한 규칙입니다. 돈, 시간 또는 가치에 대한 무언가가 감정, 두려움, 짜증,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때마다 30초 동안 멈추고 머릿속에 떠오른 정확한 문구를 적으십시오. 수정하지 말고 과장하지 마십시오. 예, 내가 그렇게 청구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것이다. 돈은 사람을 타락시킨다. 자녀를 잘 돌보고 좋은 생활을 할 수는 없다. 그 옆에 그것이 어디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는지 적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학교, 교회, 첫 직장 상사, 12살 때의 고통스러운 경험 등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놀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반대 문구를 만드십시오. 초자연적인 것이 아닌 행동 지침입니다. 예,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캘린더에 20분을 차단할 것이다. 비싸다라고 들으면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지 묻고 그것을 얻을 3가지 방법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과 빚이 있는데 이런 사치를 누릴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동 조종 장치에 머물 여유가 없습니다. 35살 이상이라면 자신을 반복하는 매년이 이전 해보다 더 비쌉니다. 패러다임은 건강, 기쁨, 놓친 기회에 높은 이자를 부과합니다. 행동 연구에 따르면 우리 하루의 엄청난 부분이 자동 습관에 의해 지배됩니다. 그것은 성격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메커니즘입니다. 해결책은 무력이 아니라 의도적인 재프로그래밍입니다. 오늘 오래된 패턴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일련의 미세 개입이 있습니다. 환경 변화, 무의식은 신호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책상이 혼돈을 외치면 혼돈스러운 결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정리하는 5분은 내일 의지를 사용하는 5시간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패러다임 카드. 지금 당신이 재정적으로 누구이기로 결정했는지 한 문장으로 적으십시오. 나는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로 불을 창출하는 사람이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십시오. 아침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읽고 느껴보십시오. 느낌은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레버입니다. 유용한 불편함의 법칙. 목표를 향해 약간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행동 제안서 작성. 내 가치는 X다 라고 말하기. 1% 이상 투자하기를 하루에 하나씩 선택하십시오. 반복되는 약간의 불편함은 공황을 유발하지 않고 방향을 수정합니다. 질문 스크립트. 두려움이 생기면 낮은 목소리로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이것은 사실입니까?
아니면 내 패러다임이 나를 새로운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까? 10번 중 9번은 패러다임입니다. 제가 결코 잊지 못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 있을 때 동료가 저에게 야, 너 좋은 직업 잡았어. 그거 붙잡아 라고 말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동의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그 문구가 제가 평생 들어왔던 것과 같은 문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히 하지마. 제가 그 목소리에 불복종하고 첫 청소 사업을 시작했던 날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훈련도 자본도 아무의 승인도 없었습니다. 몇 주 동안 두려움에 떨며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작은 반직관적인 결정은 근육으로 변하는 위험을 만들어냈습니다.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재정적 결과는 그때까지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능가했습니다. 운이 아니었습니다. 자동 조종 장치를 바꾼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당신의 패러다임은 물이 항상 흐르는 땅속 깊은 도랑과 같습니다. 당신은 오래된 도랑과 싸우지 않습니다. 매일 물이 흐르는 새로운 물길을 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얕고 쓸모없어 보입니다. 어느 날 예고 없이 물이 방향을 바꿉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그것이 의식적인 반복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7일 동안 패러다임 감사를 하고 미세 개입을 실천하십시오. 오래된 습관과 다투지 마십시오. 관찰하고 적고 대체하고 행동하십시오. 내면의 목소리가 이건 어리석다라고 말하면 미소를 지으십시오. 그것은 오래된 수호자가 당신을 문 앞에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십시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래밍 된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결정이 아니라 새로운 당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숨겨진 법칙, 당신이 끌어들이는 것을 지배하는 주파수에 대해 말할 때 저는 좋은 캐치프레이즈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경우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진동의 법칙입니다.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은 진동합니다. 몸, 생각, 감정.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당신의 존재의 리듬으로 새겨지고 이 리듬은 당신의 선택과 결과적으로 당신이 얻는 결과를 명령합니다. 저는 제 세미나에서 여러 번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패러다임이 몸의 진동을 조절하고 이 패러다임과 조화를 이루는 생각은 예측 가능한 행동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돈은 위험하다, 부자들은 나쁘다, 이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와 같은 문구를 반복하며 인생을 보낸다면 이 문구는 빈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을 부족함에 편안한 주파수로 가져오는 전기 신호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확인하는 상황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자석을 만듭니다. 코스를 판매하는 것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뇌, 감정, 행동이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습관과 자동화가 반복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습관 형성에 대한 연구는 일상적인 행위를 자동화하는데 시간과 꾸준한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새로운 루틴이 자동화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길 수 있습니다. 습관 형성 연구에서 발견된 중앙값은 약 66일 정도입니다. 이제 좋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돈 걱정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맞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과학이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마음이 재정적인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의 인지 능력은 감소합니다. 연구자들이 대역폭 세금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희소성은 주의를 빼앗고 추론을 좁히며 문제를 지속시키는 즉각적인 결정을 선호하게 만듭니다. 이는 좋은 의도가 재정적 위기 속에서 종종 사라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성격 부족이 아니라 계획에 필요한 공간을 희소성이 차지하기 때문에 정신적 대역폭 부족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동과 현실 사이에는 실질적인 다리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 과학은 긍정적인 상태가 선택지를 보고 자원을 구축하는 능력을 확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위 확장 구축 이론은 긍정적인 감정이 사고 행동의 범위를 넓히고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심리적 자본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건설적인 감정을 체계적으로 배양하면 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문자 그대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비극도 기적도 아닙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반두라는 자신의 효능에 대한 믿음, 자기 효능감, 이 지속적인 행동과 성과를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행동하고 장애물에 직면하여 끈기 있게 행동하고 점차 이 새로운 정체성을 굳히는 증거를 수집합니다. 다시 말해 능력 있는 기분은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도 바꾸고 행동은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이제 매우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법칙은 모호한 생각이 즉시 여러분의 은행 계좌를 바꿀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천 번 본 바로는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 생각이 여러분의 상태를 조정하고 그 상태가 결과를 만드는 행동을 생성합니다. 또한 해결해야 할 인지적 편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익과 손실을 불균등하게 평가합니다. 전망 이론은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는 것을 더 강하게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더 큰 가능성보다 현재의 명백한 안전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위험을 구조화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모든 것을 위험에 걸다 대신 현재와 미래 사이에 다리를 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에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하는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프라는 의도와 집중을 그녀의 결정을 이끌고 더 큰 기회의 길을 열어준 요소로 언급하면서 이 개념을 주류로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가능성을 끌어들이기 위해 내면의 명료함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짐 캐리는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10,000,000짜리 수표를 쓰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시각화하는 연습을 회상했습니다. 그 시각화는 너무 생생한 감정적 상태를 만들어내어 그의 선택과 행동을 이끌었고 결국 구체적인 상황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마법 같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집중 플러스 감정 상태 플러스 행동이 호환 가능한 기회를 위한 매력의 장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주파수를 조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쓰라린 교훈이 있습니다. 거대 기업들은 리더들이 필요할 때 마음이나 모델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을 인식하고 행동을 적응시키지 못함으로써 블록버스터와 코닥은 전체 시장을 잃었습니다. 도덕적 처벌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채널을 바꾸는 동안 같은 전략적 진동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는 오래된 믿음에서 옳다고 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환상에 빠지지 않고 오늘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명확성은 감정과 행동과 연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적으십시오. 더 많은 돈을 원한다가 아니라 12달 안에 Y 출처에서 X 달러를 얻고 싶다. 그리고 매일 5분씩 결과를 감각적인 세부 사항과 함께 시각화하십시오. 마치 이미 달성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다음 그 비전과 연결된 최소한의 실행 가능한 행동, 오늘 취할 수 있는 단계를 식별하고 습관이 될 때까지 그 행동을 반복하십시오.
습관 형성에 대한 연구는 일관성과 맥락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행동을 기존 트리거와 연결하고 반복하십시오. 또한 운영 전략을 사용하여 희소성을 해결하십시오. 저축을 자동화하여 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다시 반응 모드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비상자금을 조성하고 가능성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주간 창작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걱정으로 인해 차지하는 대역폭이 완화되고 생존이 아닌 확장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조치는 희소성이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직접적으로 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실험을 제안합니다. 30일 동안 3가지를 결합하여 수행하십시오. 1. 매일 아침 3분 동안 감정을 담아 목표를 쓰고 읽습니다. D. 매일 목표와 관련된 마이크로 액션, 작고 측정 가능한 단계를 수행합니다. 3. 아무리 작더라도 매일 작은 승리를 기록하여 자기 효능감을 키웁니다. 이 3가지 관행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진동을 맞추는 비전, 습관을 형성하는 반복적인 행동, 믿음을 구축하는 피드백입니다. 책임감 있게 이렇게 한다면 선택이 다른 결과를 산출하기 시작할 확률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세상에 방출하는 주파수를 의도적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과학자와 관찰자들은 마음을 바꾸면 주의와 능력이 바뀌고 궁극적으로 삶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말씀해 보십시오.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계속하는 것이 편안하지만 바로 그 편안함이 여러분이 대본을 반복하도록 보장합니다. 아니면 오늘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여 몇 달 후에는 불가피해 보일 가능성을 창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금지된 습관은 너무 미묘해서 거의 눈치채지 못합니다. 자동 조종 장치로 살아가고 매일 같은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고 삶이 변화하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수천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하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되었는지입니다. 패러다임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새겨진 수많은 습관, 생각 없이 실행하는 아이디어이며 바로 이 세트가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흐름을 지휘합니다. 이 금지된 습관을 없애려면 빈약한 약속이 아닌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단계를 통해 그렇게 하십시오. 첫째, 루프를 검사하십시오. 여러분을 방해하는 행동, 돈을 쓰려는 충동, 돈이 될 만한 일을 미루는 것, 재정에 대한 대화를 피하는 것을 선택하고 7일 동안 기록하십시오. 이 행위에 앞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각,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인지된 보상, 안도감, 즐거움, 대결, 회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감사는 트리거를 정확하게 노출시키고 그러면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둘째, 루틴을 바꾸고 보상을 유지하십시오. 보상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상은 실제입니다. 유사한 보상을 제공하는 루틴으로 바꾸십시오. 충동 구매의 보상이 스트레스 해소라면 새로운 루틴은 5분 동안 호흡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3가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적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해소, 다른 행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습관은 마법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루틴은 트리거와 같은 맥락에서 연습되어야 강해집니다. 셋째, 습관 스태킹을 사용하여 새로운 행동을 이미 자동화된 것에 고정하십시오. 새로운 루틴을 이미 생각 없이 하는 루틴과 결합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를 닦은 후 기존 루틴 돈에 대한 질문 하나를 적습니다. 새로운 루틴. 이 기술은 처음부터 새로운 트리거를 만들지 않고 이미 안정된 트리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의 가능성을 극적으로 높입니다. 넷째, 모호한 의도를 정확한 계획으로 바꾸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진수를 공식화하십시오. 덜 쓰겠다 대신 충동적으로 구매하고 싶다면 24시간 기다리고 구매할 3가지 객관적인 이유를 적습니다.
24시간 후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면 구매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실행 의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만약 그렇다면 형식의 계획은 트리거를 인식 가능하게 만들고 반응을 자동화하기 때문에 원하는 행동을 실행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다섯째, 현실적인 변화 시간을 존중하십시오. 뿌리 깊은 습관을 깨는 것이 며칠 만에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루틴이 자동화되는 데 관찰된 평균 시간은 몇십 일 정도이며 많은 사람들은 불편함이 줄어들려면 몇 주 동안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이것은 미루는 변명이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끈기를 유지하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서, 가족,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실용적인 적용 방법입니다. 반복적으로 비용이 드는 하나의 재정적 습관, 피곤할 때마다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것, 정확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21일 동안 이렇게 하십시오. 명확한 프로토콜, 첫째 날, 트리거, 루틴, 보상을 기록합니다. 둘째 날, 대체 루틴을 정의하고 만약 그렇다면 계획을 작성합니다. 셋째 날부터 21일째까지 대체 루틴을 연습하고 기존 루틴과 결합하여 매일 작은 승리를 기록합니다. 명확성, 내가 해야 할 일, 맥락, 언제 어디서, 감정, 이것이 중요한 이유. 반복의 조합은 패러다임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이 단지 또 다른 자기 개발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학자들은 사회적 관행, 맥락, 반복이 신경활동을 변경하여 행동 제어를 의식적인 생각에서 자동 회로로 전환한다고 설명합니다. 본질적으로 의도적인 연습은 신체가 자동으로 행동하도록 바꿉니다. 가장 많이 듣는 반대 의견, 가족도 있고 돈 벌어야 하고 지금은 변화할 때가 아니야. 이해합니다. 하지만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위험입니다. 기회와 행복이 서서히 침식되는 위험 말이죠. 작지만 꾸준히 반복되는 변화는 안전을 지키면서 성장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패러다임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지만 올바른 도구를 사용하는 의식적인 의지로 새로운 안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안전 말이죠. 실질적인 제안입니다. 당신을 붙잡고 있는 습관 하나를 골라 일주일 동안 분석하고 명확한 만약 그러면 계획을 세우고 이미 하고 있는 일에 새로운 루틴을 추가하여 적어도 21 동안 실천해 보세요.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건 좋은 신호입니다. 두려움은 패러다임의 종이 울리는 소리입니다. 두려움에 복종하는 대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로 활용하세요. 매일의 루틴을 바꾸면 불변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허물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려움, 이 작은 단어는 온갖 꿈을 침묵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두려움은 단순히 큰 도약 앞에 엄청난 공황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지금은 아냐, 너무 위험해 라고 속삭이는 작은 목소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목소리들은 리듬, 어조,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7살 때 당신의 생존을 보장했던 뇌의 같은 부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35, 40 혹은 50살이 되면 당신을 안전하게 하지만 갇히게 유지하기 위한 온갖 변명들을 익히게 됩니다. 만약에 라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을 닫아두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안을 하지 않았고 얼마나 많은 꿈을 접어두었습니까? 작은 불편한 감정이 당신의 비전보다 더 크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패러다임의 경호원 역할을 합니다. 제 세미나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임을 보여줍니다. 패러다임은 당신의 몸을 움직여 익숙한 진동 속에 머물게 합니다. 직장을 바꾸거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요구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느끼는 불안감은 무능력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패러다임의 경보가 위험, 이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 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 자동 기계는 당신의 가장 깊은 욕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익숙한 것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그토록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위험인식을 왜곡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뇌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는 것을 훨씬 우선시합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거절당할 가능성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기쁨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대화를 피합니다. 오류의 가능성이 자유의 기회보다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투자를 연기합니다. 그리고 청구서가 쌓이면 압박감 때문에 사고가 좁아집니다. 긴급 상황에 몰두한 마음은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이것은 도덕적 약점이 아닙니다. 극복하기 위해 이해해야 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가르치는 한 가지 방법은 점진적 노출입니다. 두려움을 유발하는 행동을 선택하고 그것을 아주 작게 만들고 반복합니다. 봉급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당신을 마비시킨다면 3일 동안 말할 내용을 적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나흘째에는 친구와 연습하고 일주일째에는 상사와 짧은 대화를 요청하세요.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합니다. 구체적인 경험이 가정된 위험을 정복합니다. 또 다른 도구는 실패 예산입니다. 학습 과정의 일부로 일정 비율의 실수를 허용하세요. 실패가 완전한 금기가 되지 않으면 위험 감수는 데이터와 성장에 대한 투자가 됩니다. 감정의 영역에서 우리는 몸을 단련하는 것처럼 용기라는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감각적 시각화는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안을 줄이고 행동을 준비하는 정신적 연습입니다. 시각화와 즉각적인 미세 행동을 결합하세요. 감각 플러스 움직임, 학습. 그리고 당신의 진전을 기록하세요. 작은 단계들을 축하하세요. 자기 효능감은 당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복적인 증거에서 비롯됩니다. 실질적인 실험을 제안합니다. 14일 동안 매일 용감한 행동을 수행하세요. 작고 측정 가능하며 불편한 행동 말입니다. 내 고객에게 전화를 걸거나 적정 가격으로 제안서를 보내거나 시간을 빼앗는 일을 거절하거나 배우자와 돈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4일 후에 검토하세요. 어떤 두려움이 확인되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어떤 행동이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러한 개인적인 데이터의 집합은 패러다임이 굴복하기 위해 요구하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세요. 두려움은 항상 나타날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과 멈춰 서는 사람들의 차이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그것을 정보와 힘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35살이 되면 시간이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변화 없이 반복되는 매년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신을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전략적으로 행동하세요. 명명하고 계획하고 천천히 노출시키고 기록하고 반복하세요. 솔직하게 이렇게 한다면 오늘 엄청나게 보이는 것도 내일은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당신은 뒤돌아보며 두려움이 더 큰 무언가로 넘어가는 신호 역할만 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서 얻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패턴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진정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당신이 정상으로 받아들인 패러다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내면으로부터 변화하기 시작하면 모든 선택은 다른 무게를 지니게 될 것이고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당신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비디오는 지혜의 사다리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고 현재보다 100분의 1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또 다른 단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